안녕하세요. 아이의 키와 성장을 함께 살피는 한의사 엄마 안예지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키 중에서도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진료실 오셨을 때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서 엄마 키가 작아서, 아빠 키가 작아서 우리 아이도 작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키와 유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키가 작으면 아이도 작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저도 어떻게 하면 가장 좀 잘 설명드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키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좀 많이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60에서 80% 정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나머지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엄마 키, 아빠 키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 몸속에 키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유전자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키가 작다고 실망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키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 유전 외에 나머지 부분, 우리가 지금 채워줄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을 최대한 채워주어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잘 클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키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단은 단순하게 부모님의 키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어머님 키와 아버님 키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냅니다. 거기서 남자아이라고 하면 플러스 6.5cm, 여자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6.5cm를 해주시면 그 값이 아이의 유전적인 예상 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 키가 170cm, 어머님 키가 160cm라고 한다면 평균을 내면 165cm, 거기서 남자아이면은 플러스 6.5, 여자아이면은 마이너스 6.5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MPH라고 하는 이제 유전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대로 큰다라기보다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근처에서 아이의 최종 키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표준 분포표라고 하는 거 막 이렇게 통계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표가 가는 거 배워보신 거 기억이 혹시 나실까요? 거기 중심값에 있을 확률이 당연히 높기는 하지만 더 끝으로 갈 확률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MPH보다 뭐 플러스 10cm 그 이상으로 더 크는 아이도 있고 뭐 작은 아이도 있고, 항상 이것은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상 키보다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예상 키보다 더 키우려면 결국에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 재우고, 두 번째, 잘 먹이고, 세 번째는 충분하게 활동을 하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결국에 아이의 유전키가 크냐 작으냐는 우선은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일단은 지금 우리 아이를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어서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 키에서 나온 그 평균 MPH에서 보통은 플러스 5 그리고 마이너스 5 선 안에 들어갈 확률이 70%, 플러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10cm 안에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MPH 부모님께 받은 유전 키가 160cm라고 했을 때 165가 될 수도 있고 155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최대한 165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플러스 5선으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 요소는 우리 아이를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키가 작은 경우 어떻게 처방하셨나요? 실제로 이제 부모님 키가 작은 경우가 많이 있죠. 어머님이나 아버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키가 좀 많이 작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니까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남자아이였는데 아버님 키가 168cm, 어머님 키가 158cm. 그래서 아이의 MPH는 169.5cm. 이라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남자아이의 키는
키보다는 조금 작았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이른 나이에 내원을 했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아이의 키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챙겨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게 잘 먹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다만 이 친구는 비염이 있어서 이제 비염 증상이 조금 자주 반복되고 비염 증상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코가 막히다 보니까 숙면을 잘 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비염 관리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아무래도 이제 지금 특별히 몸에서 부족한 게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아이의 근골격계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해주고 성장판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염 치료를 같이 하면서 원내에 내원해서 운동 치료들을 함께 병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성장판에 자극을 주고 또 약을 쓰거나 처방을 할 때도 최대한 근골격계에 좀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함께 써서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의 유전키가 작다고 포기하거나 우리 아이는 당연히 작을 거야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어서 아이의 유전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5선 혹은 플러스 10cm 선까지 최대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당장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잘 먹고 잘 자는 거, 활동하는 거, 이거 세 가지 먼저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는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활동도 충분히 하는데 그냥 엄마 아빠 키가 작아서 좀 잘 안 큰다 라고 하신다면 그럴 때는 우리 아이의 운동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를 위아래로 뛰게 하는 운동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이제 뼈들의 성장판들이 다 존재를 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장판 중에 하나는 무릎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위아래로 콩콩콩 뛰면서 성장판에 좀 자극을 주고 그래서 그쪽으로 혈류가 좀 몰리게 되어서 성장에 조금 더 좋은 자극을 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줄넘기를 해주시는 거 좋고요. 줄넘기를 못한다면 줄 없는 줄넘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혹은 뭐 발목 줄넘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그런 줄이 없더라도 그냥 아이가 위아래로 콩콩콩 뛰는 것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약간 요렇게 아이를 조금 받쳐주시고 위아래로 콩콩콩 뛸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위아래로 뛰지 않더라도 아이가 즐겁게 그냥 뛰어놀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아이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럼 트램폴린 자주 하면 좋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트램폴린은 사실 본인이 용수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힘으로 위아래로 뛴다기보다는 그 용수철의 힘으로 위아래로 뛰기 때문에 사실은 트램폴린보다는 그냥 푹신한 아이가 뛸 수 있는 바닥에서 위아래로 콩콩콩 뛰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부모님 키가 작아도 우리 아이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의 예상 키가 궁금하시거나 또 부모님 키가 작아서 평소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혹은 프로필 링크로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